제 친구의 비명소리를 처음 들은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영상이었죠. 친구가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우의 떨리는 목소리, 2천만 원만 보내줘라는 절규가 들렸습니다. 대사관은 외면했고 경찰은 관할 받기라 했습니다. 절망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하나 제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24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캄보디아 어학연수를 갔죠. 성우와 함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그 친구 말입니다. 출국 전날 밤 우린 소주를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준호야, 캄보디아 가서 제대로 놀아보자. 성우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성우 연락 안 되니? 엄마한테도 연락이 없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마지막 접속이 닷새 전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리고 그날 새벽 텔레그램 알림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첨부돼 있었죠. 재생하는 순간 화면에 성우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맞은 흔적이 역력했죠. 준호야, 제발 2천만 원만 보내줘.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들린 건 비명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영상 속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성우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영상이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한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숫자들이었죠. GPS 좌표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재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한국 대사관에 달려갔습니다. 담당 영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가 납치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사적 실종이며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권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관할 바뀝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아무도 성우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 평범한 20대는 그 비명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증거를 쥔 도망자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내가 돼야 한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GPS 좌표 근처 허름한 카페에서 한 명의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냉정한 눈빛의 남자였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성우와 며칠 전까지 한 방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지훈이었습니다. 38살, 냉정한 눈빛에 굳은 체격. 군인 같았죠? 아니, 그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우와 며칠 전까지 한 방에 있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은 숙소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신고. 여기가 어딘지 아냐? 캄보디아야.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위험해져.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훈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돌아가. 한국으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GPS 좌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우가 보낸 겁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좌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미쳤구나, 진짜로. 왜요? 여기가 어딘데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캄포트 지역이야. 국경 근처.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거기엔 경제특구가 있어. 겉으론 합법적인 사업단지지. 하지만 속은 달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지훈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도박, 장기밀매. 다국적 범죄 조직의 본거지야. 성우는 거기 끌려간 거야.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럼 경찰은요? 군대는요? 지훈이 냉소했습니다. 담패야. 돈으로 묶여 있어. 경찰도 군부도 정부 관료들도. 그게 이 나라 현실이야.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지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국정원 소속이었어. 정확히는 잠입수사관. 동남아 범죄조직 수사를 위해 파견됐었지.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작전 중에 신원이 노출됐어. 조직한테 쫓기다가 겨우 살아남았지. 지금은 그냥 숨어 사는 거야. 하지만 성우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요구했다며. 그건 미끼야. 돈 보내봤자 성우는 안 돌아와. 이미 늦었을 거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정의는 돈으로 움직이고 진실은 권총보다 약해. 끼어들지 마. 그는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성우는 제 친구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지훈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 그럼 혼자 가. 난 상관 안 해.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올렸죠.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 도시는 낮보다 밤이 더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캡처한 그 좌표는 이 도시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미행당한 얘기를 했죠.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벌써 눈치챘구나. 내가 GPS 좌표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사관에 신고했잖아. 거기 내부에도 조직 사람들이 있어. 정보는 새어나가게 돼 있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훈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쫓기겠지. 아마 오늘 밤쯤엔 찾아올 거야. 내가 가진 증거를 없애려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간청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목숨 걸 정도로. 성우는 저 때문에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제가 설득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지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책임감으로 사람을 구할 순 없어. 그건 죄책감일 뿐이야. 그래도 갑니다. 혼자라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놈. 딱 옛날 내 모습이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도와주지.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럼 우리 둘 다 죽어. 감사합니다. 또 지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일단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지훈은 저를 허름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있었죠. 내가 작전 중에 확보한 자료들이야. 조직 구조, 거점 위치, 인물관계도. 화면을 켰습니다. 캄포트 경제특구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여기가 본거지야. 겉으론 호텔, 카지노, 오피스텔처럼 보이지. 하지만 지하엔 감금실, 고문실, 서버실이 있어. 서버실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거든. 한국, 중국, 일본 대상으로 사기를 쳐. 거기 끌려온 사람들은 강제로 전화를 걸어야 돼. 성우도 거기 있습니까? 지훈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마도 탈출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인질로 쓰여 가족한테 돈 요구하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경찰은 왜 단속 안 합니까?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단속? 경찰서장이 조직으로부터 매달 돈 받아. 군부 간부들도 마찬가지야. 이건 국가 차원의 범죄야.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훈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산 국립공원 쪽으로 접근해야 돼. 버려진 리조트 단지가 있거든. 거기가 외곽 거점이야. 거기서 성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은 못해. 하지만 GPS 좌표가 그 근처니까 가능성은 있어.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 밤. 그 전에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어. 지훈은 저를 외곽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총이 있었습니다. 쏠 줄 아냐? 아니요. 그럼 배워. 거기선 총 없으면 죽어. 3일간 훈련받았습니다. 사격, 잠입, 호신술. 지훈은 가혹했습니다. 더 빨리. 이렇게 느리면 성우 구하기 전에 내가 죽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성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준호야. 넌 이제 전장이 어디인지 안 거야. 전쟁이라면 제가 총을 잡았습니다. 제가 성우에게 졌던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나를 훈련시켜주세요. 그날 밤 우린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탔습니다. 캄포트로 향하는 어두운 도로. 지훈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갈 마지막 기회야. 안 돌아갑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지옥으로. 그들의 돈줄은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시스템을 폭파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산 국립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훈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여기부터 조심해. 감시 카메라가 있어. 오토바이를 숲속에 숨겼습니다. 걸어서 이동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버려진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리조트였습니다. 저기야. 지훈이 가리켰습니다. 저 창고 건물. 거기가 외곽 거점이야. 건물은 낡았지만 창문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죠. 지훈이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경비 2명. 입구에 1명, 뒤편에 1명.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다려. 교대 시간이 있을 거야.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왔습니다. 경비가 교체됐죠. 지훈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이야. 따라와.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에 제압했죠. 소리도 없었습니다. 들어가자.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지훈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빈 방이야.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벽에 뭔가 보였습니다.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비었죠. 그리고 그 옆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 쓴 것 같았습니다. 살려줘. 준호야. 성우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야. 지훈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린 옆방으로 숨었죠. 경비 2명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수송 트럭 온대. 또 새 애들 데려오나? 수송 트럭. 지훈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트럭을 따라가야 돼. 본거지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언제 옵니까? 곧. 기다려보자. 1시간 후 트럭이 왔습니다. 컨테이너 트럭이었죠. 뒷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손이 묶인 채였습니다. 얼굴엔 멍이 가득했죠. 저 사람들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끌려온 거야? 우리처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린 오토바이로 뒤를 따랐죠. 멀리서 들키지 않게.
1시간을 달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호텔처럼 보였지만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저기가 본거지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훈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하 환풍구가 있을 거야. 찾아보자. 건물을 돌았습니다. 뒤편에 환풍구가 있었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훈이 그릴을 열었습니다. 좁긴 한데 가능해. 가자. 환풍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숨쉬기 힘들었죠. 10분쯤 기었을까요? 지훈이 멈췄습니다. 여기야. 그릴을 열었습니다. 아래로 방이 보였습니다. 서버실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수십 대 있었죠. 저게 뭡니까? 지훈이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서버야. 저기 모든 범죄 기록이 있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메모리칩만 빼면 돼. 지훈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갔죠. 서버에 다가갔습니다. 지훈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분이면 돼.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경비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망했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야 돼.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응사했죠. 준호, 성우 찾아. 난 시간 벌게. 혼자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지훈이 밀쳤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문들을 하나씩 열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 거기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브젝트 노. 47박 성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나왔습니다. 냉동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우가 있었습니다. 싸늘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로. 성우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야? 일어나. 제발. 하지만 성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외쳤습니다. 준호, 나와야 돼.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각오가 무너졌습니다. 총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지훈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돼.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들이 몰려오고 있었죠. 성우를. 시신은 나중에 찾아. 지금은 증거가 중요해. 지훈이 메모리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들을 잡을 수 있어. 복도를 뛰었습니다. 총알이 벽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지훈이 뒤를 돌아보며 쏘았죠. 계단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훈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옆 건물로 뛰어. 뭐라고요? 다른 방법 없어. 지훈이 먼저 뛰었습니다. 3m 간격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착지했죠. 준호, 뛰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뛰었습니다. 공중에 떴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어. 옆 건물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들이 쫓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1층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뒤에 탔습니다. 오토바이가 질주했죠. 뒤에서 차들이 쫓아왔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속도를 올렸습니다. 잡아. 숲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를 누볐습니다. 차들은 따라올 수 없었죠. 하지만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아직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훈이 권총을 건넸습니다. 뒤에 쏴. 못 쏩니다. 쏘라고. 안 그럼 우리 죽어. 손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토바이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다시 쏘았습니다. 타이어를 맞췄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죠. 하지만 또 다른 오토바이가 왔습니다. 지훈이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잡았죠. 그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으윽, 피가 흘렀습니다. 어깨에 맞았습니다. 지훈 선배, 괜찮아. 계속 가야 돼. 하지만 속도가 줄었습니다. 힘이 빠지고 있었죠. 뒤에서 오토바이가 따라붙었습니다. 내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너 혼자 도망쳐. 메모리칩 가져가. 안 됩니다. 이건 명령이야. 지훈이 급정거했습니다. 저를 밀어냈습니다. 나, 성우를 위해서라도. 지훈이 총을 들었습니다. 쫓아오는 오토바이를 향해 쏘았죠. 준호, 증거를 세상에 알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야. 선배. 하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쏘고 있었죠. 저는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내가 졌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의 시신, 지훈의 희생,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손엔 메모리칩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푸놈펜으로 향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우의 죽음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유언을 지켜야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기억해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야.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었습니다. 메모리칩을 꺼냈죠.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담당 영사는 메모리칩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했죠.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착취 현장이었습니다. 성우가 고문당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영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했습니다. 뭐셨죠? 이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증거 불충분입니다. 뭐라고요?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제문제 개입 불가 사항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요? 영사가 메모리칩을 돌려줬습니다.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뭡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목소리 낮춰주십시오. 최지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정원 소속 잠입수사관이었습니다. 그분도 죽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다가요. 영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최지훈이요? 네. 알고 계십니까? 영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록에 없습니다. 거짓말. 제가 소리쳤습니다. 선배는 분명 국정원 소속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지훈의 존재까지 부인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메모리칩을 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증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언론. 한국 언론사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 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익명으로 전송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증거 영상. 전송 완료.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기자회견.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폭로하는 겁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 특파원 기자를 수소문했습니다. 만남을 요청했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폭로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서요. 메모리칩을 보여줬습니다. 기자가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국정원 요원도 죽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 목숨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기자가 망설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푸놈펜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앙광장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24살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제 친구 박성우는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가 고문당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외면했습니다. 경찰도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칩을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실체, 성우가 고문당한 영상,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최지훈이라는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국정원 소속 잠입수사관이셨죠. 하지만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살리시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제 친구 성우는 돈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대사관은 외면했고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까? 해외에서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중단하시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를 막으려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이 가로막았죠. 조금만 더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성우야, 지훈 선배님.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세상에 알렸습니다. 경찰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영상은 이미 전송됐습니다. 한국으로. 그날 저녁 한국 뉴스 메인에 떴습니다. 충격 단독 한국인 유학생. 캄보디아 조직 실태 고발 및 시신 발견.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피해자 구출 및 정부 대응 촉구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틀 만에 50만 명을 넘었죠. 저는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흘 후 석방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압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쩔 수 없이 풀어줬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 피해자를 구출하라. 정부는 국민을 지켜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특집 보도를 쏟아냈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수백 명. 피해 정부, 해외 범죄 대응 무능 논란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했습니다. 해외 범죄 전담 특별합동수사단 구성. 외교부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팀 파견 결정.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이준호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성우와 지훈 선배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죄는 국제 정의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가 멀어졌습니다. 성우와 지훈 선배가 남은 곳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더 많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성우를 찾아줘서. 저도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린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지훈 잠입수사관의 유해가 송환됐습니다. 국정원이 공식 인정했죠.
영정 앞에 섰습니다. 국기로 덮인 관이었습니다. 묵념했습니다. 선배님 약속 지켰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TV 생중계였습니다. 저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죠. 특별합동수사단이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경찰청장이 발표했습니다. 현지 조직 소탕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핵심 인물 7명을 검거했으며 피해자 23명을 구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수사할 것입니다. 범죄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성우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혔습니다. 지훈 선배님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차례입니다. 성우야, 지훈 선배님.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당신들의 목까지.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합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웅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죠. 다만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특별수사단 캄보디아 범죄조직 본거지 급습 추가 피해자 17명 구출.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준호 씨 덕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였다. 이게 국뽕이다.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성우야, 지훈 선배님. 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귀국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달라졌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성우의 싸늘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훈 선배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죠. 후회하지 마라. 잠에서 깨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죠. SNS를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제 동생도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들이 태국에서 실종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우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특별수사단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작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50명 넘게 구출했다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절박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저와 똑같은 목소리였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SNS에 메시지 남긴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준호 씨, 정말 전화 주실 줄은. 혼자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대사관도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함께하면 어떨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정부도 움직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잃거나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캄보디아 피해자 연대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언론에 알리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요.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죠. 우리는 캄보디아 피해자 연대 모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별수사단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소식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다른 분도 나섰습니다.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 전역에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준호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싸울 겁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합동수사단, 대규모 현지 작전 진행 중, 공식 발표 준비 중. 댓글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준호 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성우야, 지훈 선배님. 보고 계시죠? 나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선배님의 유언대로 성우의 목소리가 또다시 끊기지 않도록, 또 다른 누군가가 잊히지 않도록. 진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리고 안주하려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이 아닙니다. 친구 하나를 잃고 한 명의 영웅을 대신해 세상의 어둠을 봤습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비명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비명을 멈출 수 있다는 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캄보디아 조직에 당한 젊은 청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이상 행복한 감동 사연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